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국보 PD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공연 가이드 N님께서 조금 붙잡으시기로 했고요. 제가 대신에 저희 극단 해풍 대표님 모시고 새해 첫 촬영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극단 해풍 대표 이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풍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네네.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히 딱 받아들이기에는 네. 바닷바람 네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혹시 어떤 뜻인지요? 네, 알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성에 제일 맞는 게 또 바닷바람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연극의 뭐 정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해학과 풍자 이런 말을 꼭 빼놓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의 어떤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정말 재밌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데요. 해풍 작품에 아직 해학과 풍자를 다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담아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던 작품의 그거는 김용균 씨 네네.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참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관심이 있죠. 예술이나 뭐 연극이라고 하는 게 실제 제도권의 어떤 예술이 있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연극도 그죠. 맞습니다. 귀족들을 위한 연극, 맞습니다. 뭐 왕을 위한 연극이 있으냐 하면 아주 이 피지배층들이 그쵸, 하는 뭐 수레 연극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그 장터마다 하는 그런 연극들을 봤을 때 항상 이쪽은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까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고 뭐 저런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연극의 어떤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사회적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의 이야기나 우리가 잘 사는 분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 많은 대중들이 웃고 즐기고 공감하고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연극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명감이 느껴지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용균 노동자 이제 일주기 추모 콘서트에서 이제 제가 연출을 맡게 됐는데 김용균 씨 어머니가 앞에서 그렇게 막 한 공연 중간부터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계셨는데 그날 저는 탈을 썼거든요. 탈의 그 좋은 점은 탈 안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고 같이 공연 보러 오신 노동자분들이나 또 관계자분들에게 또 같이 감정도 나누면서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들을 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산의 많은 예술가들이 뜻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제작비가 많지는 않았는데 남겨서 김용균 재단에 기부까지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올해 만드셨던 또는 공연하셨던 연극 중에 좀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 2019년도에 하셨던 공연들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 아유, 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도 다 듣고 싶습니다. 이제 먼저 창작 작품이었던 이제 구포 1919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구의 상주단체로서 북구를 위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포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제작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44명 출연. 그래서 일반 극단에서 44명이 출연한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북구 지자체의 많은 이 도움과 제작비 이런 것들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주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한 큐에 다 날리셨다고. 아유, 거의 다 날린 거였지만은 한 큐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포빅타운 그리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닌 노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북극여우 까망이 이 세 개를 이제 상주단체 공연으로 사실 하게 됐거든요. 북극여우 까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뮤지컬로 해풍에서는 제일 오래 한 작품입니다. 레파토리 중에서는 이제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 북극여우 까마귀는 네. 해풍에서 창작한 작품인가요? 네네, 해풍 단원이 창작을 하고 제가 각색을 해서 연출을 하고 또 이렇게 음악도 제작을 해서 교육적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어떤 공동체 의식, 친구들끼리 잘 지내자, 네네. 뭐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그 북극여우가 이제 환경색을 보호색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하얀 틀이었다가 그쵸, 회색으로 막 까맣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노래도 좋고 그 음원도 좀 등록해보고 이런 생각도 있고 한데 노래도 좋고 뭐 작품도 잘 나와서 이제 덕분에 효자 공연입니다. 작년에 이제 거의 공연을 한 70회 가량 했습니다. 예, 그래서 70회요? 네네, 그 저희 단원들 경제적인 사정을 아무래도 이제 그 작품이 좀 좋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뭐 많은 이제 어린이들에게 또 보여주면 교육적으로도 좋고 재밌고 신나고, 저는 이제 아이들 공연은 부모님한테 멘트 때 그러거든요. 떠들어 주세요. 조용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떠들고 싶은데 부모님들 옆에서 막 찌르고 막 입 막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 극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열어놓는 거죠. 그 중에 조금 공연 애들이 이제 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만 이제 가지고 그러면서 북극여우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작년에는 부산에서만 했고요. 네. 한 번 이제 저기 정평문화예술회관에 이제 교류 공연으로 갔다 왔고요. 이제 그 전에 뭐 방방곡곡 뭐 이렇게 뭐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또 다니기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북부 다행복 교육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북구 사상구의 어린이들에게 한 50회 공연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북구에 있으면서 북구 사상구 어린이들에게 한 50회인가 한 5,000명 정도죠. 그런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이제 재작년에 했었는데 이제 공연이 좋다고 작년에 또 하게 됐는데, 저는 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뭐 많은 연극들을 봤을 때 조금 교육적이고 재밌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지만 극단 뭐 이렇게 우리 배우들이나 아니면 연극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도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교육적으로 뭐 하여튼 뭐 잘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상업적으로 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공연을 제가 아는 사람들이 봐주길 원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하듯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품들을 대충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죠. 선물은 정성스럽게 잘 포장해서 예쁘게,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 기분 좋고 행복하게. 이제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갈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모르는 사람이 공연 보러 와주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때부터 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이렇게 주변을 점점 넓혀서 나중에는 제 공연을 이제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지는 일종의 저의 어떤 기획 방향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은 잘 만들자. 그리고 관객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감정들 간의 감동을 느끼고 같이 뭐 눈물도 흘리고 즐거워하고 하다가 나갈 때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자. 뭐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서울 같은 건 제 스스로는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들어보면 막 이제 김용균 씨에 대한 어떤 시각도, 정치에 대한 시각도 이렇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학창 시절에 이 모든 전공 자체가 약간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이쪽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전혀 반대쪽에서 공부를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왜 또 그런 쪽을 가셨다가 연극으로 가시게 된 계기를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아주 밀접한 건축공학과죠. 그렇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이제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시작했을 때 네네. 학교 들어가서 제가 디자인한 것이 제가 봐오던 건물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부산에 있는 많은 건물들, 네네네. 예, 그냥 네모 반듯한. 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죠. 근데 실제로 교수님한테 야단 맞는다라는 걸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르게 생긴 건물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본 적이 그래서 없으니까. 책을 봐서 봤는데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학교 이제 후배들과 동기들과 같이 서울을 일주일 동안 일종의 건축 여행이죠. 네.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서울의 모 대학교 건축관과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제가 거기 학생회실에서 일주일만 좀 자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래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 학생회장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놀다가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네. 이제 서울에는 여름에 그 하숙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인집 아줌마 모르게 이제 그 하숙집에 여러 방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자고 일주일 동안 이제 건축 여행을 하면서 거의 모든 그 건물에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멋있었던 데가 이제 공간 사옥이라고 하는 건물이었는데요. 하여튼 보면서 이렇구나. 이게 건축 디자인이구나. 와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사실 부산에서도 이제 건축 디자인이 좀 좋은 뭐 그런 데가 좀 많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제가 달라졌어요. 예, 이제 물론 그렇고 나서 이제 건축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 후배들 같이 갔던 후배들이 그때 이후로 이제 어떤 설계 공모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수상도 하게 되고 본 게 이제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이후로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후배들은 이제 그 건축 여행을 떠나는 게 매년 정례화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회 이 얘기는 이거 아니고요. 대학교랑 처음 들어가서 그냥 좀 건축공학과만 하려고 좀 지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대학교 선배 이제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인데 이제 대학교 다니던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하고 한 달 뒤에. 그래가지고 선배 저 동아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님 뭐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기 맨날 저기 깽까리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 동아리 선배인 거예요. 풍물대를. 네네. 근데 갔는데 이제 풍물만 하는 게 아니라 탈춤도 하고 마당극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풍물패 따로, 탈춤패 따로, 마당극패 따로, 나중에 민요패 따로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다 모여서 민요도 하고 마당극도 하고 탈춤도 하고 풍물도 하고 이런 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풍물, 탈춤 이랬는데 마당극 쪽으로 꼽히는 거예요. 예, 창작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건데 이제 그 탈춤이 무형 문화재가 되면서 예술성을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극적으로는 대본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이 무형 문화재라고 하는 제도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토시가 탁 바뀌어 버리면 무형 문화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이 안 돼요. 그거 진짜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마당극은 거기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나와서 탈을 쓰든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장단과 몸짓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대학생들의 이야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들어갔던 90년대 초의 복잡했던 사회상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담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던 것 같고요. 이제 IMF가 터졌죠. 졸업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들이 다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지체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바로 취직을 했어요. 반여동에 있는 아시안게임 선수촌 공사 현장으로 취직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일을 하니까 자꾸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마당극을 하는 이제 극단 자갈치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를 이제 들어가고 싶었는데. 죄송한데 자갈치가 마당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마당극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소극장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이제 소극장 연극이면서 마당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극단 자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도 3면 가끔은 4면 공연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관객들과의 어떤 주고받음이 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당극적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다른 연극들보다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맞다라는 생각에 이제 자갈치를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극단에서 나왔죠. 네네. 나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극은 사실 좀 그쪽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연극을 고집을 하면 사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잘 안 남아 있어요. 저 새끼 뭐야? 뭐 이상한 걸 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연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네가 하고 싶은 연극을 가지고 와. 그럼 그거 같이 하자.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뚜렷한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연극 내 극단에서 해야지 왜 니하고 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런 정신이 바로 잡힌 사람들이 연대하고 같이 하고 어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극판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배우들은 이제 뭐 극단 들어가 봐야 뭐 하겠어 하고 프리랜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분화가 되어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은 극단 안에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것도 이제 물론 늘 가슴에 품고 있지만 단원들이 들어와서 단원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고 싶은 작품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극여우 까망이 저희 단원이 대표님 저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좋아 한번 써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조금 해보면 어떨까?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수정하고 각색하고 또 제가 좀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온 작품을 이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창수 선배님이 작곡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들이 멜로디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잘 빠졌죠. 그래서 뭐 주변에 아이들은 몇 번 이제 듣고 간 이후로 이제 그 노래만 찾아서 부른다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다음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도 야 노인들이 사랑하는 작품 왜 없어? 그래서 이제 술 먹다가 이제 그러면 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노인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첫눈에 만나서 미팅하고 반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만들면 되지 뭐 해서 모티브는 이제 술자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관객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는 좀 뻔할 수는 있어요. 뻔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꾸밀 수 있는 연출자로서 꾸밀 수 있는 좀 아름다운 이야기 색깔 이미 영상도 사진도 많이 돌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어떤 로맨스를 상징하는 인형 자전거 이런 게 무대 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의 소원처럼 생각했던 게 비눗방울 총 한번 쏴보는 거, 그다음에 인형 자전거 한번 타보는 거, 그걸 이제 로미오 줄리엣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무대를 이렇게 그걸로 꾸며줬을 때 물론 이제 연극이고 저는 이제 최후의 관객인 연출이긴 하지만 행복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 다시 돌아왔네요. 노인들을 위한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백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 스트릿 댄서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첫 회 공연을 이제 보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한 40-50명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시더니 이분들이 또 보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 데리러 오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다 이렇게 만석으로 공연을 했어요. 소극장에서. 그러면서
끝났는데 이제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했죠. 재작년에 끝났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2019년도에 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상주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네. 별 고민 없이 또 했죠. 근데 이제 제가 3년 했으니까 이제 2020년도에는 좀 한 해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네.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관객분들 또는 같이 하셨던 배우들이 네. 내년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해야 되나. 올해도. 아무튼 또 한 분은 이제 저한테 그래서 이런 작품은 말이야 10년 정도 쭉 해야 돼. 듣고 있죠? 도와주실 거죠? 쭉 해야 돼. 예.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응원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극이죠. 가족극. 그래서 아이부터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다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보는데 엄마는 안 나와요. 역할이 뭐 할머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엄마도 이제 물론 대만족하고 아이들도 만족하고 아빠들은 울다 가고 이런 이제 작품이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관객분들이 이제 또 좋게 평해 주시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상주단체가 되시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거의 자비로 만드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비로 만드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제가 만든 작품도 조잡했습니다. 대충 의상 괜찮네. 이걸로 공연 의상 하자. 뭐 이거 우리 공연 때 쓰면 안 될까? 뭐 이러 했었는데 좀 생각이 바로 돼 있는 단원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맞는 건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했는데 우리 이왕 하는 거 정성스럽게 좀 준비하면 안 됩니까? 무대고 소품이고 의상이고 좀 정성스럽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제작비가 그렇죠. 물론 이제 지원 사업일 때는 또 괜찮은데 지원 사업이지 않을 때는 그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서는 거의 아주 발 빠르게 메세나 지원 뭐죠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뭐 네이버라든지 와디즈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뭐죠? 저는 이렇게 이름이 딱 들어오면은 저한테서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늘 하는 거 있던데 그 문화재단에서도 뭐 이렇게 매칭 사업할 때 펀드 매칭할 때 하는 그 펀드 이게 그 문화 쪽 그 펀딩이어서 사실 수익을 돌려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연 같으면 이제 공연에서 이제 나오는 티켓이나 더 잘하면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해풍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빚내서 시작을 했고요. 빚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직 뭐 빚은 남아 있습니다만 자비로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제 돈이 좀 모였을 때 뭐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지원 선정도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또 심사위원분들이 잘 봐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건 왜 그 돈을 못 남기고 다 이렇게 막 적자를 보고 그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게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극단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꾸역꾸역 자비를 모아서 이제 작품마다 이렇게 자비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원받은 건 순전 정말 지원받은 대로 이렇게 다 쓰면서 하니까 부산에 그 문학 하시는 분들, 부산 작가회의하고 같이 이제 그 문학 톡톡이라고 하는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부산의 소설가들의 작품을 각색해서 공연을 짧게 거기서 하는 건데 이제 1년에 이제 시도 하고 소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는 또 그나마 이렇게 조금 시극으로 하기에 조금 이제 편하게 그런 소설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소설은 각색해서 연습해서 이제 공연하기까지가 시간이
네 작품이고 이제 좀 짧다 하지만 한 작품 만드는 에너지가 똑같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작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인가? 예, 4년 동안은 1년에 7작품씩 했어요. 그 이제 배우들이 네. 사실 많이 지쳤죠. 그래서 이제 또 그만둔 단원들도 있을 거고요. 미안해. 근데 정말 또 상주단체나 이런 사업이 네. 됐을 때 네. 그런 단원들 생각 많이 나고요. 그쵸. 고생할 때 고생 막 해놓고는 이제 제가 미워가지고 이렇게 쫙 떠나가는데 지금 같이 있다면 좀 내가 더 챙겨주고 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상주단체가 이제 선정되시고 나서 이제 혜택도 많이 조금 받으시고 하시는데 상주단체가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쨌든 이게 쓰이는 이제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볍게 여쭤봤을 때 홍보를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전단지 떨리다고 하시고 근데 보통 이제 홍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홍보를 많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극 분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굳이 또 저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하시나 또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원금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뭔가 또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나마 제일 좋은 홍보라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홍보를 하는 이유는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한테 노출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극단들이 부산 340만 시민들한테 해품 공연합니다라고 노출하면은 그 예산 이거 보면 안 돼. 저거 엿다만한 예산. 그 가지고 얼마나 노출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줄여가지고요. 제가 홍보할 수 있는 거 막 제가 막 다 하루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보러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찌라시 이렇게 돌리면은 받는 사람들 아씨 뭐야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부산의 문화예술이 좋은 게 많아서 나 저거 보러 가고 싶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큰 돈을 들여서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도 홍보나 광고의 역할인데 안 돼요. 부산에 어떤 극단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저기서. 그죠? 거기서. 그걸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문화재단 초창기에 그 이제 시장님하고 앉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어요. 지원금 그렇게 해서 부산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알아서 보러 간다. 그러면 보세요. 10,000원 내고 1,000명 오면 1,000,000원인데. 그죠? 그 이제 뭔가 눈에 띄게 해달라. 그러면은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안 줘도 우리는 1,000,000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배우들한테도 줄 수 있고 다음 공연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거, 다 예술단체들 제일 안 되는 걸 도와주는 게 재단인데 돈만 던져줘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는데 수리만 이따만큼 만들게 해요. 봤어요. 아니 다 안 했어. 진짜 완전 한 이만하던데요. 매년 그러고 있다니까요. 서울에서는 이제 대학로 가면 연극 뭐 센터인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하는 연극들 대학로 아닌 것도 가면 다 보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뭐 티켓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부산 시민들에게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문화 쪽 직원이셨나 봐요. 그래서 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소극장 근처에 있는 전철역에 저희 소극장 공연 포스터가 게시될 수 있는 게시대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극장이 있는 그 전철역에 가보면 그 어느 구석인가 그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소극장도 있고 좀 힘든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부산시가 나서서 재단이 나서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통공사에 가서 저희
북구 문화비상에서 상주단체인데요. 요거 하나만 있을 거예요. 만들까요? 안 됩니다. 교통공사 갔다 오세요. 뭐 교통공사 문의하니까 여기에 문의하세요. 뭐 거기도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엑스밴 하나도 못 세우더라고요. 부산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서면, 뭐 연산동, 덕천동, 뭐 남포동 이런데 어떤 작지만 티켓 박스 만드는 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문화예술 공간들을 재단하고 뭐 지자체들하고 같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하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같이 해야 될 정책 방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홍보비 같은 것들을 좀 따로 책정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많이 노출할 수 있을까? 티켓 박스 또는 뭐 크게 뭐 서울시처럼 뭐 연극센터 그것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뉴스가 됐든 아니면 온라인이 됐든 미리 홍보할 수 있을 만한 또 영상이 있으면 사실 참 좋겠는데 예, 안녕하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는 편이어서 막 이상한 막 상상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공연팀만 괜찮다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이제 그분이 뭐 이 작품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나 아니면은 평소 생각하는 연극에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건 부끄럽지만 그냥 이제 보는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뭐 하나 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뭐 호흡입니다. 뭐 호흡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연기나 연출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극관 같은 것들을 살짝 들으면서 이제 이번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연습 장면이 아니더라도 그 공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영상 같은 거는 또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뭐 요즘 뭐 너무 이렇게 좋은 연출가, 작가, 배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 이제 연극인들을 지금 하시는 거니까 알려주시고 알려나가는 일단은 문화재단에 부산 문화예술을 같이 알려낼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워낙 문화예술도 장르도 많고 이제 또 광범위하니까 이거는 정말 재단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야라고 하기에는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정말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예술을 잘 만들고 싶어서 이제 예산을 막 짜다 보면은 홍보비는 요따만큼이죠. 이제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좀 실망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배우의 문제나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 때문에 보러 간 거였어요. 백두산이군요. 네. 저건 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갔는데 와, 저기 잘한다는 두 명 배우를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 뭔가 좀 짜맞추기식의 스토리 딱 하나 나오잖아요.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짜맞추기 하나. 그죠. 그래서 이거 홍보 기회 이거 진짜 물론 뭐 그런 낚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좀 책임져 준다면 책임질 수 있는 데가 뭐 문화재단이죠 지금은. 문화재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실 저밖에 안 떠들죠. 이런 말은 뭐 사실 그게 획기적인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고민을 해서 연극센터를 만들었고 또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행할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시범적으로 요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부산문화재단이 시범적으로 부산 문화예술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정도 시행해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뭐 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예. 2020년에 네네. 뭐 저희가 공연 스케줄을 알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까마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수 레파토리로 또 네네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혹시 뭐 계획하시고 있는 공연에 대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레파토리는 한 5개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는 못할 거예요. 예. 근데 또 그런 지금은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상주단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떤 지원 사업이 또 하나 선정이 되었을 때 하나도 선정이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아까 뭐 북극여우 까망이든 또는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레파토리가 2-3개가 돼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계약되어지는 작품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되어지는 작품의 규모가 좀 크다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 극장 공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공연 계약이 되지 않는데 이제 올해 하자 이러기에는 기획자가 지금 없어서 저 혼자 기획하고 연출하고 뭐 작품 쓰고 뭐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획은 사실 좀 힘든 상황이 있고요. 이제 창작 공연은 어쨌든 할 생각인데요. 작년 이제 9.19.19를 했는데 예전부터 이제 머리에 좀 담고 있던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얘기했는 안 했나? 올해가 의열단 생긴 지 100년인가요? 예. 근데 의열단이 생기고 나서 그 거사를 계속 실패합니다. 의열단 안에 배신자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 의열단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공했던 거사가 부산 경찰서 폭파 사건입니다. 부산 경찰서장 일본인 경찰서장을 폭파해가지고 보내버렸죠. 박재혁 의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사실 주인공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부산에서 공연했는데 그 백산 안희재 선생님의 이야기와 이 두 이제 독립운동가가 만났다면 이죠. 그래서 이제 2020년이 이제 부산 경찰서 폭파 사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시대상으로 이제 그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의 탄압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그렇죠. 감시 딱 보니까 안 좋은데 감시해야 되겠어. 감시해야 되겠어. 너 요새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뭐 이러고 감시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가담자들 뭐 잡아가고 막 고문하고 서서히 그 동양 측식에서는 땅도 뺏고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어수선한 시기니까 이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박재혁 의사가 이제 부산 그 동구가 거의 고향이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일단이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폭탄을 가지고 딱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경찰서장 딱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서장이 또 이렇게 고서를 수집했대요. 우리나라 보물 뭐 중국 뭐 보물 다 가져갔잖아요. 고서라고 하니까 눈이 막 커져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고서 안에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정말 그 도시락 폭탄만큼이나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서 폭탄. 그래 그걸 가지고 일본 경찰서한테 터뜨린 거죠. 나 죽었어. 빵. 이제 박재혁 의사도 이제 다쳤어요. 근데 다쳤는데 물론 신문도 받고 있지만 내가 왜 너희들하고 해 싫어. 너희들이 왜 내한테 밥 줘 안 먹어. 그래서 사실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부산에서 저는 사실 박재혁 의사도 의열단위에서 좀 조명을 못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산 사람들도 뭐 안중근 의사, 유관순이 아니라 부산에 있던 뭐 백산 안희재 선생님, 뭐 박재혁 의사 이런 분들이 조명이 되어서 부산 사람들도 자부심 팍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백산 안희재 누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관심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영화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드시게 되면 진짜 제가 어떻게든 저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 남자 둘이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뭐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고 싶고 그쪽으로 저희도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나중에 한번 기획회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 홍보 방법은 이제 재단하고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이렇게 찌라시 돌리면서 공연 보러 오세요. 이러고 있겠죠. 어떻게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칠 때도 이제 안녕하시오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시오.